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의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체불액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 탓에 비영리 법인이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전북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후 역대 12월 가운데 기온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기온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21.6도였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이번에는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고 체불임금도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순정축협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보도 이후 고용노동청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모두 18건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다수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형사 입건 사항이 많았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임금 체불액도 2억 6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납부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형사 입건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죠. 그 법 위반에 대해서요. 검사님이 그 이후에 상황은 기소라든지 그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근로감독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순정축협 직원들은 조합장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홍보물들을 사무실과 축협 창구 곳곳에 설치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력 폭행건 외에도 임금 체불이라든지 성희롱, 특히 당사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있는 도덕적이지 못한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조합장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 탓에 민간 법인이 아동병원을 개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 박민정 씨. 지난해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와 폐렴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시간가량 차를 타고 아동 전문 병원이 있는 전주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입원할 데가 없어갖고 병원에서 이제 소견서를 받고 입원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전문 아동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병실도 또 일반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 10만여 명이 사는 이 지역에 소아 청소년을 위한 병원 개설이 불발돼 논란입니다. 한 비영리 법인이 소아 청소년과를 갖춘 병상 29개 규모의 의원급 병원을 개원하려고 했지만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관련 법상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에 가로막힌 겁니다. 전라북도 운영 기준에 의해서 100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병상이면 준종합병원이거든요.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건물인데요. 돈을 들여 공사까지 완료했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 기준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한 병상당 5천만 원 이상이고 100병상 이상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급 병원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요건을 충족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 다른 타 지역의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30병상 이하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읍도 기준을 낮춰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전주나 광주까지 이 소아과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일은 없도록. 지역소멸 위기 속에 심지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도 3곳.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따뜻했던 지난달은 역대 12월 가운데 기온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지난달 일평균 기온 최고와 최저 간의 차이는 21.6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12월 9일로 13.5도였고 가장 낮았던 날은 12월 21일로 영하 8.1도였습니다. 종전 최대 변동폭은 2018년 21.2도였습니다. 지난달 강수량 역시 127mm로 평년 28.3에서 45.8mm보다 많았고 지난달 전주에 눈이 내린 일수는 9일로 평년 7.2일보다 잦았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이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 청렴도 평가는 지역 주민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설문조사하고 지방의회 부패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등을 진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의회 부패 경험률은 14%로 지방의회 평균인 15%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남원시의회와 익산시의회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읍시의회와 전주시의회는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을 집중 수사해 10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 앱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와 회원을 검거했고 제작된 성착취물은 삭제 차단할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추위와 싸우면서 여명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가를 청소하거나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일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각오는 어떨까요? 장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고지 일대입니다. 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걸며 불을 밝힙니다.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는 시내버스입니다. 누구보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피곤함도 있지만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좀 몸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승객들을 맞이해서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루 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 한결같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냥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니까 좀 건강하시고 하는 일을 잘 되시면 되겠네요. 첫 차는 출근길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밤을 꼬박 세우는 야간 근로자들에게도 소중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둘이 이처럼 많이 타고 그냥 편하니까 가족도 건강하고 애들 결혼할 나이 지났는데 결혼 좀 빨리 하는 게 소원이죠.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의 목소리와 함께 수협 입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도매인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홍어와 수산업 경기 회복입니다. 갑진이는 여하튼 배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고 안전조업 해야 되고 또 뭐도 다 여러 사람들 복 많이 받고 아주 건강하고 말이요.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피곤함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당 독주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당장 눈앞에 놓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전북일보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잘 못하는 편이다가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5%라고 하는데요. 연령대별 부정률은 40대 응답자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와 30대, 60대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3%, 잘하는 편이다는 9%로 저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대비해 잘함은 줄고 못함은 늘면서 7개월간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최고 기록이라는 자평이 무색한 조사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남원 임실 순창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 전 시장은 4일 남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년간 지자체 살림을 한 경험으로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 문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시장은 7대와 8대, 9대 남원시장과 전라북도청 전략산업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순창군이 여자 소프트 테니스 팀을 창단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4일 순창군이 기존 역도팀과 남자 소프트 테니스 팀에 이어 세 번째 실업팀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거나 긍정 검토하고 있어 실업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환경정책과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공유냉장고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정읍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환경정책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한 신병 수료식이 의료원서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35사단은 지난 3일 신병 수료식 진행 과정에서 문기병 이병의 특별 수료식을 천안의료원에서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문희병의 부친이 지난해 11월 식도암 판정을 받아 항암 치료 중에 있어 가족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에 사단 측의 배려로 이뤄졌습니다. 특별 수료식은 부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문희병이 면회를 다녀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부안군민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부안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영양제 구입비 등을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